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부부가 크게 싸웠는데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둘이 함께 쓰고 있는 글이고 또 같이 댓글을 볼 예정입니다. 먼저 남자는 나이는 39살이며 자영업을 하고 있고 평균 월 700 이상 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셔서 현재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매달 150에서 200만 원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 등하원 및 간식을 챙겨주시고 케어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남자는 형제가 3남 5녀 중 셋째이며 누나 1명과 여동생 1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자는 37살이며 직업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900에서 1000 사이 정도 벌고 있고요. 여자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신 상태이며 해외에서 거주 중이십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도 여자 부모님께서 여자에게 증여해 주신 집으로 지방이 62평 14억 주택이고요. 여자의 형제는 이남 1녀 중 막내로 첫째 오빠는 일본에, 둘째 오빠는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 거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는 6살 딸, 2살 아들이 있습니다. 남자 쪽 부모님에서 많이 돌봐주시고 여자 쪽 부모님은 전염병 때를 제외하면 1년에 2번 정도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 보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처가는 금전적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댁 용돈은 부부가 반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싸운 이유는 아내의 본가 요청 때문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처가에서 준 집으로 62평의 3층짜리 집입니다. 방 6개, 화장실 3개의 주택이죠. 마당도 넓고요. 남편은 집이 넓기도 하고 아이들 케어해주실 부모님과 아직 결혼하지 않는 누나, 여동생 둘이 함께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통보식으로 말하고 이틀 뒤 집의 식구들과 합가를 했습니다. 아내는 시털했으면 된다고 했지만 시댁과 남편이 극구 반대를 했고 아내도 별말 없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불만을 자주 토로했습니다. 안방을 왜 시부모님께서 쓰느냐, 집도 내가 해오고 돈도 내가 더 버는데 왜 내가 집 청소와 식사 빨래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느냐는 등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이들을 봐주고 있는 부모님께 다른 걸 시키기도 그렇고 그 정도는 다른 집에서도 아내가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아내는 매번 싸우면서도 이혼을 하자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합가 2년째인데 시댁이 어쩌다가 이 집이 아내의 소유인 걸 알게 되셨고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 때 난 집 명의 문제를 처음 알았다. 그런데 왜 공동명의가 아니냐? 남편 기죽게. 꼭 그래야 하냐?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아예 남편 명의로 바꿔라. 남자 명의로 해야지 아들이 기가 살지.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하시며 강요하셨고 아내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내가 거절을 하자 시댁 쪽에서는 괘씸한 마음에 이제 아이를 돌보지 않겠다고 하셨고 아내는 그럼 집에서 나가시고 앞으로는 남편 돈으로만 용돈을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 얘기를 듣고 아내의 뺨을 딱 한 대 때렸고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 일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흠씬 교육을 팬 것도 아니고 딱 한 대 때린 거고 계속 사과하고 있지만 아내는 아이들 방에서 자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하고 아내는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누가 봐도 남편과 시댁이 잘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누구 생각이 맞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남편인 제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참 난감하며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나가시라고 하는 모습이 부모님을 하대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그건 아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본인도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으니 굽히고 화해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나오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내의 글. 많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남편과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 올리겠습니다. 여지없이 당신 잘못이고 내 맘 안 바뀌어.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말했지. 제발 이혼해달라고. 위자료도 주겠다고. 큰오빠가 들어와서 당신 죽여버린다는 거 말린 거 나야. 근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네. 이제는. 아버님께 이번 주 안으로 집 나가달라고 말씀을 드렸어. 안 그러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집 소유주는 나고 나랑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거한 건 당신 가족이니까. 나한테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던 당시에 아버님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참고 넘겼어. 그래서 그동안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밥이랑 집안일 둘 다 내가 해도 안방을 빼앗겨도 하루 쉬는 날이면 대청소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꼭 삼켰는데
이제는 집까지 달라고 한다. 내가 안 미치고 버티니? 이번 주는 내가 호텔에서 지낼게. 이번 주 안에 당신이랑 당신 가족 짐 다 빼주길 바래. 친권은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키워. 남편. 당장 글 내리고 부모님께 사죄해. 그럼 내가 잘 설득해 보일 테니까. 당장 집 들어오고 애들도 너 찾는다. 인터넷 사람들은 그저 허울뿐이 망상이며 너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거니와 너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지. 내가 때린 건 잘못이지만 너도 부모님께 너무 심하게 말했잖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진짜 웃기고 있네. 자빠져서 잠이나 주무셔. 당신 때문에 시간 버리느라 아직 퇴근도 못하고 있으니까 성질 긁지 말고 위자료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입 다물고 순수히 이혼하던가 소송을 당하던가 알아서 해. 이게 주고받은 통 내용입니다. 저 이혼할 거고 친권도 포기할 생각입니다. 저 집안과 연결고리를 아예 끊고 싶어서요. 저 집안 식구들은 내 구조가 다른 건지 어떻게 명의까지 가져갈 생각을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양육비야 주면 되는 일이죠. 진짜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집입니다. 이런 제가 이상한가요? 저는 제 집을 다시 찾고 싶고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서 이제 그만 뜯겨먹고 그냥 저만 잘 살고 싶네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댓글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면서 모든 살림을 제가 하고 심지어 돈을 제가 더 많이 버는데 그리고 이 집도 제 건데 달라고 하는 그런 정신나간 시댁과는 연을 끊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 변호사와 얘기해보니 저에게 너무 모든 정황이 유리하고 제한도 애초에 저희 부모님 것이기 때문에 분할할 것도 없다네요. 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응원 감사드려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댓글. 남편분 마인드가 문제네요. 저런 상황이라면 보통 와이프분과 상의 후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통보를 했는데 2년이나 버틴 와이프분이 보살이네요. 그리고 아무리 열받는다고 본인 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본인 위상은 중요했나 봐요. 와이프분 뺨까지 때리고 심지어 한 대밖에 안 때렸네. 더 많이 때린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양심이 없는 인간이시네요. 중요한 건 와이프분을 때렸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왜 와이프 부모님이 해주신 걸 남편 부모님은 무슨 자격으로 공동 명의를 하네 남편 명의로 해주라고 하죠? 남편도 은근 바라고 있던 일이 아니었다면 본인 부모가 며느리가 그래도 2년을 잘 모셨는데 저런 소리를 하면 남편이 나는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본인 부모를 말려야지. 어느 여자라도 저 상황에 저런 말 나오면 저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뺨 한 대 가지고 이혼까지 라는 말이 나오나요? 이혼은 당연한 거고 남편분은 폭행에 그 집 걸로 쫓겨나가게 생겼네요. 뭐 어차피 집은 결혼 전 구했으면 같이 벌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혼하는 순간 와이프분 거고 나머지 소득은 와이프분이 더 많으니 뭐 서로 나누고 할 것도 없는데 폭행은 뭐 답이 없네요. 남편분 정신 좀 차리세요. 댓글이. 순이님 이제라도 주거 침입으로 시부모와 시누이 싹 다 신고를 해서 감방에 쳐넣으세요. 순이 허락 없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으로 신고 가능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부모, 시누이 싹 다 신고를 해서 감방에 쳐넣으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친정 가족들 다 오라고 해서 집안에서 같이 버티세요. 집안에 있으면서 빠르게 이혼 소송을 걸고 남편은 포함 기생충들 다 나가라고 통보를 하세요. 집 나가면 가출한 걸로 되어서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무조건 집안에서 버티고 지금은 짐 빼, 방 빼 해도 안 나갈 겁니다. 이 사업체 불러서 그 인간들 짐을 집 밖으로 내보내세요. 두 번째 사연. 딸이 애딸의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길래 그럼 먼저 애부터 키워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경험이 있고 딸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딸아이가 벌써 30살인데 30살이 되도록 결혼 말이 없길래 그런갑다 하고 재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냐 물어보니까 나이는 40이고 이혼을 했고 딸이 있는 남자라고 합니다. 애는 올해 초등학교에 가고요. 자기가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애 친엄마는 연락 두절이라 애가 자기의 친엄마처럼 따른다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반대해봤자 알아먹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걔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잘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키워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흠칫 놀라던 딸이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리 하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1월부터 애만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어차피 학교에 가니 유치원은 좀 일찍 간두고요.
딸은 재택근무가 자유로워서 한 번 일하면서 애를 키워보라고 했습니다. 애는 아주 보통의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균적인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안 도와줬어요. 애 식사부터 목욕, 공부까지 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헤어졌어요. 애 아빠랑 같이 있을 때는 착하고 순하기만 한 애가 같이 사니 그게 될 리가 있나요? 애는 아침 일찍 일어나 뛰어다니고 배고프다고 하면 딸 깨워서 밥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애는 반찬 투정하면서 고기 없다, 햄 없다, 야채 싫다 하며 밥도 먹지 않고요. 딸은 처음에는 좀 참다가 애를 혼내더라고요. 일을 해야 하니 마다 영화 틀어주고 보라고 하는데 몇 시간 동안 보면 금세 점심시간이 오고 그럼 딸은 또 밥을 차리고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일부러 많이 나다녔네요. 일부러 약속 잡아서 밖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신경이 쓰였던 건 우리 집에서 애를 키운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그러라고 한 애 아빠의 태도였습니다. 애도 아빠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요. 주말에 와서 애 데려갈 때 처음에는 양손 두둑히 들고 오더니 한 2주가 지나니 그것도 없어졌고요. 딸이랑도 많이 싸운 것 같더군요. 주말에 딸은 쉬고 싶어 했는데 제가 내쫓았습니다. 놀이공원이니 동물원이니 애랑 다녀오기 시켰거든요. 보통은 주말 하루쯤은 집에서 푹 쉬고 재충전해야 에너지가 돌아오는 딸인데 주말 내내 아이랑 놀아주고 밖에서 아이랑 다녀야 하니 많이 힘들었겠죠. 보통 딸이 이런 경우에 피임 시술을 하고 동거만 하라고 하던데 저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덜컥 애를 낳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딸아이가 정한 인생이니 1년 정도 지켜보고 상황이 괜찮으면 허락할 마음도 한켠에 있었는데 1년은커녕 2달도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안 좋은 댓글도 있네요. 애를 이용했다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는 전염병이 한창일 때나 애 아빠가 출장 갔을 때 지방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서 자주 있었던 상태라 남의 집에 아빠랑 떨어져 있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빠질 수 있는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는 그렇게 쉽게 결석할 수가 없고 애 할머니는 70대여서 손녀를 키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딸이랑 1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였고 아빠가 바쁘니까 언니 집에서 잠깐 지내자 하고 데려왔고 갈 때는 이제 아빠랑 다시 살자 하고 보냈습니다. 딸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살림을 합치고 싶어 했고 제가 반대하든 하지 않든 그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이한테 애착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데려와서 키우고 정말 할 수 있으면 그때 결혼해라 조건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자기 아이로 낳고 싶어 해서 만약 정말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저도 그 애를 손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도와줬다고는 했지만 식사, 목욕, 공부만 딸이 알아서 하게 했고 딸이 일이 바쁘거나 꼭 나가야 할 때는 제가 돌봐줬습니다. 놀이터 갈 때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저도 꼭 같이 갔고 마트나 시장 갈 때도 한 번씩 데리고 갔고요. 딸은 반을 얻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남자를 다시 만나 결혼한다고 하면 저도 반대할 만큼 반대했으니 허락할 겁니다. 하지만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저희 딸이 사람 보는 눈이 더 길러지고 본인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댓글. 어머니가 현명하세요. 저도 님 같은 현명한 엄마가 되고 싶네요. 만약 결혼했으면 딸 이혼녀 됐거나 뉴스 나오는 나쁜 계모가 됐을 텐데 부모가 돼서 어찌 가만히 있나요? 남들이 애를 이혼했다느니 하는 말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한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난한 홀 시부자녀와 결혼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다들 말리는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 자식 험한 길 가지 않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님은 훌륭한 엄마예요. 절대 애 딸린 남자와 결혼시키지 마세요. 사랑은 길어봐야 3년입니다.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해줬다고 감사하게 생각 안 해요. 다 큰 자식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우리 집에도 현실적으로는 힘든 연애를 하는 아들이 있지만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자친구에게 어떤 면을 배려해줘야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제대로 직시하라고만 조언해줄 뿐이죠. 댓글이 초등학교 들어간 어린아이도 아이지만 내 배 아파 낳은 내 딸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그냥 두고만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배웠을 거예요. 남의 아이 키우기란 쉽지 않다는 걸요. 때론 말보다 경험이 더 피부로 와닿을 때가 있다 보니 이런 경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딸도 생각이 많이 복잡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